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570만원이고요. 좀 염려가, 걱정이 살짝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계좌가 700만원을 그 마지노선으로 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600도 깨고 지금 내려가 버려가지고요. 지난번에 740까지 다시 회복했다가 순식간에 지금 무너져 버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좀 불안한,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600 인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부분은 생각하면 안 되죠.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계좌를 이게 전부라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570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살짝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역시나 손실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충 조금 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10월은 마이너스로 마감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안 풀립니다 지금 뭔가. 어쨌거나 지금 마이너스 26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독일 증시 보시면 1% 상승했는데요. 이건 아마도 유럽 증시가 먼저 끝나기 때문에요. 독일 증시가 거의 한 1% 가까이 쭉 상승해서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미국장이 그 후반부에 밀려버린 것 같아요. 다우지수도 보시면 지금 윗꼬리가 달렸고, 그 다음 나스닥 지수 보시면 갭으로 떠서 밀어올리려고 하다가 뒤로 밀려가지고 음봉으로 마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갭으로 떴다가 밀려가지고 보합에서 끝나버리니까 이 그림이 이제 안 좋아져 버렸죠. 차라리 그냥 보합에서 출발해가지고 횡보를 했는 것 같으면 그냥 뭐 무난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갭으로 떴다가 음봉으로 밀려버리니까 이제 고점 부분에서 떴다가 밀리니까 저항에 부딪혀갖고 떨어지니까 오늘 저녁 미증시도 나스닥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적으로 특별한 뭐 새로운 악재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고 그냥 갭으로 떴다가 뒤로 밀리면서 음봉 마감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데다가 우리나라 증시 장 초반에 미국 선물지수가 나스닥 선물지수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아침부터 밀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5분봉으로 볼게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한 1200억까지 매도를 해서 눌렀고요. 마지막에 매도를 조금 줄이면서 그나마 반등을 약간 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8로 그 일봉상으로 봤을 때 하락은 크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기관들이 오늘 한 3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위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하락은 미국 증시가 갭으로 떴다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봐지고, 오늘 저녁 미 증시가 만약에 크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여기 정도 선에서 또 얘도 확 치고 올라가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좀 눈치 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10월이 지금 다 끝나가죠. 오늘이 27일이고 28, 29 목요일 금요일 이틀 이제 남았는데요. 금요일은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벅찬 상황이 되고, 그 다음 이제 11월로 넘어가게 되면 좀 변화가 많이 생길 겁니다. 위드 코로나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진자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상향시키는 부분, 이게 원래 악재로 작용하다가
12월로 연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 12월 연기된 부분이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11월이 되면 그 부분이 다시 또 두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당장 첫째 주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1월이 들어가면 그런 악재 부분들의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0월 달까지만 풀배팅으로 열심히 매매하고 11월 들어가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 10월 달에 이 좋은 상승장에서 손실을 봐버리니까 참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수익을 봤으면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현금화 시키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실 보고 있는데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미련이 남죠. 본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은 보고 있지만 이거 복구하려고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10월 달까지는 지금 상승 추세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매매를 하고 11월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10월 29일 금요일쯤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좀 위험 관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좋은 장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못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좀 뭔가 잘 안 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비중을 줄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조심하면서 보통 이제 그 야구를 예를 들자면 그냥 컨디션 좋을 때는 방망이를 길게 잡고 그냥 풀스윙을 하죠. 맞으면 홈런이다 이런 마음으로 칩니다. 그럼 대체로 잘 안 맞는데 한번 맞으면 이제 큰 거 터지는 홈런이 나옵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면 계속 삼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볍게 친다는 마음으로 안타 정도만 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위험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돈은 이런 돈이고 아깝죠.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오버하는 물량을 한 100만원 이렇게 한 두 종목 정도만 넘기고 나머지는 현금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또 무슨 공시가 떴길래 상한가가 들어가 버리죠. 이 종목도 플라스틱 관련한 종목인데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강한 것 같더만. 저는 코프라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얘만 오르는 걸로 봐서 이 뉴스가 이 종목에 해당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좋거든요. 진짜 이 종목이 더 좋으네요. 코프라보다 더 나아 보이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SK케미칼에다가 공급격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비슷한 테마 쪽에서 뭔가 움직이면 얼떨결에 또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보니까 공시가 떴길래 좋은 일이 생겼네요. 일단 어디까지 얘기했죠? 까먹어버렸습니다. 오늘 장에 좀 강했던 종목은 조선 관련주들이 좀 강했고요. 지금 대규모 수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조단이었는데 계약 체결했다는 뉴스 나왔었고, 그 다음 삼성중공업도 나왔었고 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1차 한번 올라가고 쉬었다가 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 쪽에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린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품 관련주 중에 HSD 엔진 이 종목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 좀 강했고, 나머지 쪽은 대충 혼조세였던 것 같아요. 대선 테마주는 지금 그 정말 말 그대로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은 대장동 관련해서 악재가 작용해서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다음 그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쪽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 현재까지의 지지율 상으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앞서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전단 발언부터 해서 개사과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악재성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지지율이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고 홍준표 후보가 추격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홍준표 관련주 대장이 지금 TBC가 위로 강하게 올라가다가 또 밀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다음 윤석열 관련주도 안 빠지고 들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1월 5일인가 아마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그 결과 나오고 나면 또 그 강하게 이긴 쪽이 확 올라가다가 다시 또 재료 노출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단 어느 쪽 이길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진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코프라 쪽이 플라스틱 관련해서 자동차 경량화 이쪽 종목들이 오늘 조금 그 괜찮아 보였었습니다. 대체로 상승을 했거든요. HDC 현대 EP 종목은 이제 공식 그 뉴스가 떠가지고 지금 시간의 상한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코롱 플라스틱도 그 반등 나오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은 괜찮아 보였는데 시장이 오늘 조금 안 좋았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뒤로 밀려버리는 바람에 그 많이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루 종일 좀 힘든 날이었었고요. 그 다음 제가 가장 지금 안 좋았던 게 그 슈마시스 때문에 지금 가장 손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결과가 나와버렸는데요. 왜 더 당황스러웠냐면 어제 확진자 숫자가 1952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2000명 가까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날 1200명 정도 나오다가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급증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분간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 그리고 다음 주에 11월 들어가게 되면 11월 5일인가부터 아마 그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규제가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이라든가 술집 같은 데서 이제 심야 영업이 그 개시가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 확진자도 확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위드 코로나 이래가지고 이제 진단키트가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진단키트 관련주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휴마시스가 12월 말까지 1300억 공급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대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잠시 오르다가 밀렸는데 오늘도 그럼 보시면 아침에 잠시 밀어 올리다가 뒤로 밀었거든요. 지금 이 3일째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공시 뉴스 뜨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갭 뜨고 나서 눌렀고요. 어제도 아침에 끌어올리다가 밀려서 끝났고요. 오늘도 아침에 끌어올리다가 또 밀려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정강후약으로 계속 뒤로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팔고 장 끝날 때 잡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밀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그 뭐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게 작동이 된 건지 아니면 작정하고 막 그 누르는 건지 빠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보시면 하루 종일 그냥 올라갈 틈을 안 주고 계속 매도 물량을 앞에다가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호가창에서 올라갈 것 같으면 못 올라가게 여기다가 매도 잔량을 꽉 사버리는 겁니다. 만주 이상씩 사버리면 여기쯤 있다가 만주 이상 다 걸리면
차마 이걸 먹고 올라가기가 힘들죠.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매수세는 여기 다 지금 들어와 버렸죠. 이미 와서 물려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실탄이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확밀 올리다가 여기서 눌러버리니까 이미 다 매수해버리고 나서 그 현금이 없는 상태인데 더 이상 매수를 해줄 수가 없죠. 눌러버리면 호가장에서 앞에다가 여기다가 매도 잔량 확 쏴버리면 한 2, 3만 주 탁 걸어버리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이걸 뚫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손실을 더 보기 전에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팔아갖고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따라가고 계속 하루 종일 오늘 힘없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반등 같은 반등 없이 그냥 계속 흘러내렸죠. 이게 이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좀 밀리는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같이. 코스닥 지수가 하루 종일 좀 밀리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반에 들어올렸는데 이때는 따라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냥 쭉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구경만 했었고 지금 끝날 때여서 보니까 보시면 오늘 랩지노믹스도 상승을 했거든요. 국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이 더 우리 이제 PCR 검사를 주로 하니까요. 그래서 얘가 더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랩지노믹스 올라갔고 시젠도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엑세스바이오는 빠지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보합이었습니다. SD바이오도 지금 거의 보합이었죠. 근데 휴마시스 혼자 5%나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상한가 들어가면서 급등했는 부분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1300억이나 되는 대규모 공급 계약이 그것도 불과 12월 말까지 공급 계약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 버려서 대응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게 쳐다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위치까지 지금 딱 끌어내린 것 같아요. 제가 줄을 하나 딱 꺼놓고 이 정도까지는 만약 내려온다면 여기 정도의 지지를 받겠다 싶어서 꺼놨는데 이평선까지 딱 내려오고 여기서 맞춰갖고 지금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악재가 생겨서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기업으로 떠서 이 단타 들어온 사람들의 매도 물량 물린 매물 때문에 눌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빠졌기 때문에 기가 차서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시간에 해도 지금 못 올라가고 밀리죠. 계속 이제 들어올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매수해갖고 끌어올리면 자꾸 눌러버리니까 매수해갖고 들어가다가 단주 매매도 이거 많이 나왔었습니다. 단주로 그냥 샀다 팔았다 막 하는 거 있죠. 좀 하다 보면 그냥 확 던져갖고 쭉 눌러버리니까 단주 들어왔던 사람이 매수하던 사람이 오히려 물려갖고 손절하면서 또 뒤로 빠지고 이렇게 단주로 몇 번 가다가 확 던지면 들어와서 샀던 부분을 던지면서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계속 툭툭툭 계단식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매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만약 돈이 있더라도 여기서 들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매수해갖고 끌어올리면 또 확 던져버릴 것 같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는 거죠. 못 사고 지켜보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여기까지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좋게 봤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반대로 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그냥 이 종목 하나 묶고 죽자 이러고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종가 때 일단 비중을 줄였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손실 발생해갖고 500만원도 안 됐네요. 560만원대 된 것 같습니다. 160만원 줄여가지고 3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460만원 있는 데서 160만원 매도를 하고 손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좋은 흐름에서 여기서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잡은 종목을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삼성출판사인가 그때 한번 당했던 것 같아요. 아기상어 때문에 잘 잡고 있다가 급등할 때 딱 이 경우였던 것 같아요. 급등할 때 추가 매수했다가 밀려가지고 손실 크게 보고 마지막에 손절했던 그때도 억수로 충격받았던 텐데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다 싶을 때 들어갈 때는 반대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300억 공급 계약이라는 거는 이미 노출됐고 재료 노출 개념으로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좋은 핑계거리다 이렇게 해갖고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버리면 설마 1300억
공급 계약 떨어졌는데 또 1300억짜리 공급 계약이 나오지는 않겠죠. 지금 12월까지는 계약이 거의 그 엄청난 계약이니까 더 나올 건 없을 거라고 보고 그냥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재료 나올 게 없으니까 밀어버리면 이미 재료 나와버렸고 노출돼 버렸고 새로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끌어올릴 그 동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허무하게 밀려가지고 손실이 발생됐고요. 일단은 비중을 줄여가지고 300만원 남겨놨고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1300억 매출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보여지고 그것도 불과 12월까지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자가진단 키트가 많이 쓰일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PCR 검사가 가격도 비싸고 유료화돼 버렸을 경우에 그걸 거의 한 10만원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 개인들이 검사하러 돈 들고 가서 검사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이제 자가진단 키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붙들고 그냥 단기간에 승부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죠. 어떻게 눌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건 이런 거고 그냥 길게 보고 묻어버리자는 생각으로 300만원만 딱 비중 맞춰놓고 이 종목은 그 손을 빼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 얼마가 손실 날지는 모르겠지만 휴마시스 이 종목은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내년은 좀 심했고 적어도 11월 그 말 정도까지는 위드 코로나 이후까지는 그대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추가 공급 계약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휴마시스의 300만원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장기로 11월 한 중순까지 너무 길게 보는 건 또 제가 체질이 안 맞으니까요. 한 11월 중순까지 생각하고 내려오든 올라가든 관계없이 그냥 300만원치를 묻어놓고 나머지 지금 그 매도했는 금액 가지고 코프라 매수했는데요. 코프라 265만원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해서 100만원 100만원 한 두 종목 정도 운용 가능할 것 같거든요. 두 종목 혹은 세 종목 이렇게 해서 짧게 단타 관점으로 매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 코프라는 시장이 좋아진다면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아직까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요. 이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와 이거 HDC 현대의 비종목 상한가 들어가네요. 시간에서 그러면 에코 플라스틱도 조금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 코롱 플라스틱이 올라가줘야 얘가 따라같이 올라가는데 일단 제가 가진 종목 쪽에는 영향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휴마시스는 좀 길게 보유하는 쪽으로 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 코프라는 그냥 짧게 단타 관점으로 매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비중을 조금 줄여 가지고 그 휴마시스 한 종목만 그냥 오버를 시키고 나머지는 현금화 시키면서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1월 달에는 아무래도 조금 시장이 좀 눌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예상과 다르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했다면 저도 빠르게 그냥 정리를 했을 건데 아침부터 시잼부터 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올라가는데 얘 혼자만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작정하고 그냥 계속 그 패대기를 치는데 계속 매도 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누를 만큼 누르고 나면 그 돌리지 않을까 싶고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서 일단 비중 줄여놨으니까요. 이건 이제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11월 중순까지 그냥 그 보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좀 힘들었고요. 손실이 계속 발생되니까 자신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시장 상황도 한동안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11월달 들어가 버리면 조금 눌릴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